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70세 할머니였어요. 45년 차 주부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였죠. 그런데 단 1시간 만에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죠.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지. 새벽 5시 30분, 늘 하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남편 봉식 씨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45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어요. 봉식 씨는 아침마다 똑같은 메뉴를 원했거든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밥, 미역국. 45년째 변하지 않는 아침상이었어요. 밥 차렸어요. 봉식 씨가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세수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어요. 늘 그렇듯이 신문부터 펼쳐들었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아요. 밥 다 했어요. 신문 좀 가져다 줘. 세탁소에 갔다 올게요. 그런 말들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대화 없이 살게 된 게요. 신혼 때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에 쫓기면서 점점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가?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요. 일찍 와. 저녁은 7시에 해줘. 그게 그날 아침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어요. 봉식 씨는 신문을 보며 묵묵히 밥을 드셨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집을 나섰어요.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죠. 영희야, 어디 가니?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요. 나도 다음 주에 가야 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오나 무섭네. 동네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를 기다렸어요. 모두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혈압, 당뇨, 무릎. 70이 넘으면 몸 곳곳이 아프다는 이야기들이었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밋밋해도 되나?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냈어요. 70살에 무슨 꿈을 꾸냐는 듯이요. 젊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연인끼리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문득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20살, 21살. 가슴이 뛰고 설레던 시절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대기실에는 제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죠. 김영희님 들어오세요.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서 혈액 검사, 심전도, X-레이.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정도였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안도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아직 손주들도 더 봐야 하고 남편도 돌봐야 하고 검진을 마치고 나와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안내판을 잘못 봤나 봅니다. 어느새 요양병원 쪽으로 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지? 복도가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간호사에게 집에 언제 가냐고 물어보고 계셨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치매에 걸려서 가족도 못 알아보고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때 벽에 붙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원 환자 명단이었어요. 무심코 훑어보던 중에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환자 박준호 72세, 보호자 김영희 70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쿵쾅 뛰었어요. 박준호. 그 이름이 정말로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 옆에요. 여러분은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박준호는 20살 때 만났던 첫사랑이었어요. 키가 크고 눈이 참 예뻤던 사람. 손이 크고 따뜻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는 시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생선을 사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준호가 도와줬어요. 아저씨, 이 생선 너무 비싸네요. 저기 다른 가게는 절반 값이던데요. 그렇게 해서 준호를 알게 되었죠. 그 뒤로 시장에 갈 때마다 만났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나중에는 일부러요.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어요. 손만 잡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가 자유롭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하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준호는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제 집안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더 잘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었어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거든요. 그 뒤로는 연락이 끊어졌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보호자 자리에 제 이름과 함께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저기, 박준호 씨는 어떤 분인가요? 아, 3층에 계신 환자분이세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혹시 보호자분이세요? 치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 똑똑했던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니요. 저기, 그분이 보호자 자리에 제 이름을 적어놨다고 하는데, 맞아요. 입원하실 때 직접 쓰셨어요. 김영이라고. 가족분이냐고 물어봤더니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잊지 못할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는데 그 사람은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간호사분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혹시 만나보실래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신 편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못 저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그러시면 언제든 오세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왜 내 이름을 적어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슴은 빨리 뛰고 손은 떨리고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온 신경이 그 이름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요. 어떠대? 별 이상 없대요. 혈압만 좀 높다고. 그럼 됐고 저녁은 언제 해? 배고프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없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요.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봉식 씨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늘 그래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죠. 저녁을 차리면서 자꾸 생각이 났어요. 준호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보호자 자리에 제 이름을 적었다는 것,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다는 간호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희야,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영희야라는 그 말이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어요. 감정이 없는 소리처럼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반면에 준호가 저를 영희야라고 불렀던 기억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돌아봤어요. 22살에 부모님이 정해주신 봉식 씨와 결혼했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그렇게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게요. 김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봉식 씨 아내, 은정이 엄마, 며느리로만 살게 된 게요. 누군가 김영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 그것뿐이었죠. 제 취미가 뭔지,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제 꿈이 뭔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는 점점 할 말이 없어졌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일상이 5년, 10년, 어느새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70이 되었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체념했어요.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흔들렸어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죠. 그 사람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5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니, 오늘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 한 조각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제대로 마주해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정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50년 만에요? 그것도 치매에 걸린 상태로 말이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20살 영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준호 씨가 나를 알아볼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70살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니요.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다시 봤어요. 언제부터 저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늘 급하게 세수하고 대충 머리 빗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오늘은 달랐어요. 화장품까지 꺼냈습니다. 결혼 초에 사서 거의 쓰지 않았던 립스틱도요. 평소대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계란말이를 태울 뻔했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거든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봉식 씨가 물었어요. 제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나 봅니다. 아니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착잡했어요. 봉식 씨는 제가 왜 잠을 못 잤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45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러 갈까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요양병원에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일찍 와. 저녁 7시에 해줘. 늘 듣는 말이었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들었던 말이었죠.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결국 저녁 7시에는 집에 와서 밥을 차려야 하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오전 10시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어요. 깨끗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바지, 그리고 오래전에 사서 한 번도 안 신었던 구두까지 신었죠. 결혼 20주년 때 딸이 사준 건데 아까워서 장롱에만 넣어두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차려입고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준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동네 어머니들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영희야, 오늘 어디 좋은 데 가니?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냥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가끔 나가서 친구도 만나야지. 집에만 있으면 늙어.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저는 집에만 있으면서 늙어가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만약에 저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저를 알아보시는데 실망하시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을 보니까 옛날 기억이 났어요. 준호와 처음 만났던 시장도 이쪽 방향이었거든요. 그때는 버스비도 아까워서 걸어 다녔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양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렸어요.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계셨고 간병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는 집에 언제 가냐고 계속 물어보고 계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간호사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박준호님 면회 왔는데요. 아, 보호자분이시죠? 어제 왔다 가신 분이시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런데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아침에 식사도 잘하셨고요. 다만 기억이 많이 흐리셔서 가끔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알아보실까요? 글쎄요. 가끔 영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특히 새벽에 잠꼬대로 그러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니요. 그런데 치매 환자분들이 그래요.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7호실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해야 하나, 그냥 들어가야 하나. 손이 떨렸어요. 복도 끝에서 다른 환자분이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병인이 네, 잠깐만 기다려요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제 긴장감을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똑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마른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창밖을 멍하니 보고 계셨죠. 옆모습이었는데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맞다는 걸요. 박준호.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따뜻한 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희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톤이었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네, 영희예요. 눈물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요. 정말, 영희야?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물으셨어요. 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네, 저예요. 김영희. 그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서 부축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갈게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영희. 정말 영희구나.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많이 늙었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여전히 예뻐. 그 말에 눈물이 더 났어요. 50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준호 씨도 그대로예요. 사실은 많이 변하셨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뭐가 미안해요?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도망친 것처럼 돼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내 결혼식 멀리서 봤어. 네,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장 앞에서 멀리서 봤어. 하얀 드레스 입은 모습. 왜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너무 예뻤어. 근데 표정이 슬퍼 보였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제 결혼식을 보셨던 거예요. 저도 준호 씨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에도 미안해. 내가 더 용기가 있었으면. 준호 씨, 여기가 어디야?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병원이에요. 요양병원요. 아, 그래. 난 아픈가 봐. 다시 멍한 표정이 되셨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준호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순순히 약을 드셨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 씨, 저를 기억하세요? 영희. 영희는 누구지? 또 기억이 흐려지셨어요. 저예요. 김영희. 옛날에 시장에서 만났던 영희요. 시장? 아, 시장에서 뭔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생선을 사주던. 맞아요. 준호 씨가 도와주셨잖아요. 아, 그래. 희미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알아보기도 하고 가끔은 전혀 모르는 듯 하기도 했어요. 마치 파도처럼 기억이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간병인이 점심 식사를 가져왔어요. 준호 씨, 점심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몸이 약해지시면 안 되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영희야.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 저는 이만. 일어서려는 순간 그분이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또 올 거야?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네. 올게요. 약속해. 약속할게요. 내일도 올게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지만 예전에 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를 만났어요. 어떠셨어요? 가끔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요즘 들어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이라는 이름만은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요? 네. 영희야, 미안해라고 혼자 중얼거리시거나 영희는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실 때도 그러시고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혹시 얼마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지금은 초기지만 1년 정도 후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만나러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기뻤지만 동시에 현실은 너무 잔혹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봉식 씨가 물어봤어요. 친구 만나고 왔냐? 네. 뭐하고 놀았어? 그냥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누군데? 나도 아는 사람이냐? 갑자기 자세히 물어보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요. 오래된 친구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영희야, 또 올 거야?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계속 만나러 가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5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던 그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도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가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매일 요양병원에 가는 제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봉식 씨가 제가 정말로 어디에 가는지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때가 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45년간의 결혼 생활과 50년 전의 첫사랑 사이에서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요양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했는데 점점 거짓말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봉식 씨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요즘 매일 나가네? 친구가 많이 아파서요. 무슨 병인데 매일 가야 해? 질문이 자세해지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제 일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준호는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고 어떤 날은 전혀 모르는 듯 했죠. 그래도 저는 계속 갔어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영희야, 넌 왜 늙지 않았어?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저도 늙었어요. 많이요. 아니야. 여전히 20살 같아. 치매 때문에 시간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제가 20살인 줄 알고, 가끔은 지금의 70살인 줄 알고. 영희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그런 질문을 할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이미 결혼했어요. 누구랑? 좋은 사람이랑요.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요양병원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봉식 씨가 서 있더라고요.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어디서 오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친구, 병문안하고 와요. 무슨 친구가 그렇게 자주 아픈데? 많이 위독해서. 병원이 어디야? 구체적으로 묻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성심병원이요.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먼 요양병원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봉식 씨가 계속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었죠. 저녁 차릴게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봉식 씨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영희야. 네. 요즘 이상해. 뭐가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에 손이 떨렸어요. 설마 눈치를 챈 건 아니겠죠? 그냥 친구가 아파서 걱정되는 거예요. 친구 이름이 뭐야? 갑자기 그런 걸 묻더라고요. 김미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봉식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나도 같이 갈게. 네. 친구가 그렇게 아프다니까 나도 한번 문안 가볼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안 돼요. 너무 크게 소리쳤나 봅니다. 봉식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안 돼? 뭔가 숨기는 거 있냐? 아니요. 그냥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서. 무슨 병인데?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폐렴이요. 폐렴이면 가족도 못 만나는데 넌 왜 매일 가? 말문이 막혔어요. 영희야, 뭔가 숨기고 있지? 봉식 씨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날은 결국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봉식 씨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집에서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녁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영희야. 네. 솔직히 말해. 어디 다니는 거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 친구 병문안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성심병원에 김미자라는 환자 없어. 깜짝 놀랐어요. 확인해 봤냐고?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 봉식 씨가 정말로 병원에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야? 매일? 이제 정말로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가요. 요양병원? 거기서 누굴 만나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데? 가족도 아니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알던 사람? 네. 남자냐, 여자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자지? 침묵이 흘렀어요. 이 나이에 뭔 짓이야? 봉식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그냥 치매에 걸린 환자분을. 치매? 그럼 더 이상하잖아. 왜 남의 치매 환자를 돌봐? 보호자가 저밖에 없어서요. 보호자? 봉식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당신이 보호자야? 무슨 관계인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옛날에 사귀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봉식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사귀던 사람? 결혼 전에. 잠깐. 얼마나 잠깐? 1년 정도요. 1년이나 사귀었으면서 잠깐? 봉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남자가 당신을 보호자로 했어? 모르겠어요. 아마 가족이 없어서. 거짓말.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봉식 씨가 식탁을 친 거였어요. 45년 살면서 한 번도 말 안 했으면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그래서 매일 가는 거야? 옛 연인 만나러?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연인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매일 가? 이 나이에? 봉식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도 이른인데 뭔 생각이야? 저는 그냥 뭐, 그 남자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좋아서 가는 게 뭐가 나빠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신기했어요. 뭐라고? 저도 제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마음대로? 결혼한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죽이고 살아야 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원하는 밥 차리고, 당신이 원하는 옷 입히고, 당신 눈치 보면서만 살았어요. 처음으로 쌓였던 마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야? 다른 남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저를 김영희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김영희로? 네.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영희로요. 그럼 나는 뭐야? 45년 동안 뭐였어? 당신은, 당신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했던 거예요.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요. 봉식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45년 동안 김영희가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의 부속품이었어요. 부속품? 네.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그럼 지금까지 거짓으로 산 거야? 거짓이라기보다는 체념이었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아파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해요. 그게 당신이 돌볼 일이야? 제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았대요. 왜?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저 때문에 결혼 안 했대요.
봉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당신을 평생 사랑했다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고 싶은 거고?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요. 거짓말 하지 마. 봉식 씨가 또 소리쳤어요.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했다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조금은 기분이 좋았어요. 대답해. 정말 그런 거구나. 봉식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정말 한심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심한 게 뭐예요? 이른된 할머니가 옛 연인 만나러 다니는 게 한심하지. 뭐가 한심해?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아직 김영희예요. 그날 밤 봉식 씨는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내일부터 준호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봉식 씨가 허락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영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45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그 김영희로는요. 새벽 3시 봉식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영희야. 네. 마지막으로 묻겠어. 그만둘 거야? 계속할 거야? 그 질문에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어요. 계속할 거예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네. 나는 그런 여자랑 못 살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4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정을 포기할 것인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3시에 걸려오는 전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새벽 3시에 울린 전화는 요양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박준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급했어요. 지금 가야 해요? 네, 빨리 오세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봉식 씨를 봤어요. 그도 전화 내용을 다 들었더라고요. 가야겠어요. 지금? 네. 상태가 위급하대요. 봉식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택시 타고 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고마워요. 일찍 들어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기도를요.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밤거리가 유난히 어두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죠. 이게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시면서 의식도 잃으셨다가 깨셨다가 하세요.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준호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한 달 사이에 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준호 씨, 조용히 불러봤어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봤어요. 희야?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네, 왔어요. 손을 잡으니까 힘없이 꽉 쥐더라고요. 미안해. 이런 시간에.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말씀 마세요. 힘드실 테니까. 의사가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고령이시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보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의사가 나가고 저는 준호 곁에 앉았어요. 밤새 준호 곁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깨어나면 저를 찾았고 제가 있는 걸 확인하면 안심하고 다시 잠들었죠. 새벽 5시쯤 준호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영희야.
물. 네, 잠깐만요. 컵에 물을 조금 떠서 입술에 발라드렸어요.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그때 준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라고요. 영희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니야. 얼굴이 말해주고 있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봉식 씨와의 갈등, 매일 요양병원을 오가는 일, 그리고 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저는 괜찮아요. 준호 씨만 좋아지세요. 영희야. 네,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랑 사이가 나빠졌지?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건 괜찮아요. 거짓말. 정말 괜찮아요. 아침이 되자 준호의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어요. 영희야. 네. 고마워.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네. 너한테는 가족이 있는데 준호 씨도 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준호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가족? 네. 마음으로는 가족이에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죽으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들어봐.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방에 서랍 안에 편지가 있어. 편지요? 너에게 쓴 편지야. 50년 동안 눈물이 났어요. 50년 동안 쓰셨다고요? 매년 내 생일에 쓰고 보내지 못한 편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걸 왜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준호 씨, 읽어봐. 나 없어지면 읽을게요. 약속할게요. 오전에 봉식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알았어. 무리하지 마. 의외로 이해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오후에 딸 은정이가 병원으로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급하게 연락하셔서 은정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엄마이, 옛날 친구분이 많이 아프셔서. 친구분이요? 응. 보호자가 엄마밖에 안 계셔서. 은정이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가 돌봐드려야죠. 고마워, 은정아.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힘드시죠? 조금. 은정이가 병실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가 많이 아프시네요. 응. 엄마,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하고 싶으신 일이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은정이가 이렇게 따뜻한 아이인 줄 몰랐어요. 은정아. 네. 엄마가 좋은 엄마였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바쁘고 여유가 없었잖아.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셨어요. 정말? 네. 저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잖아요. 포기한 게 뭐가 있다고. 엄마의 꿈,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들. 은정이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하고 싶으신 일 하세요. 고마워, 은정아. 저녁에 은정이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준호 곁에 있었어요. 영희야. 네. 내 딸. 예쁘더라. 네, 고마워요. 내가 잘 키웠구나. 그냥 열심히 키웠어요. 좋은 엄마였을 거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좋은 엄마였을까요? 좋은 아내였을까요? 영희야. 네. 후회. 안 해? 뭐려? 나 만나러 온 것.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와서 다행이에요. 남편이랑 싸우게 됐는데도 그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어요. 응? 저희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어요. 준호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다행이야. 네. 마지막에 널 볼 수 있어서. 준호 씨, 50년 동안 그리워했거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준호의 호흡이 더 불안정해졌어요. 간호사 선생님, 급하게 불렀더니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상태가 더 나빠지고 계세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곁에 계시면서 말씀을 걸어주세요. 목소리가 들리면 안정되실 거예요. 준호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준호 씨, 저 여기 있어요. 많이 아프세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시장에서 그렇게 밤을 샜어요. 다음 날 오전 준호가 잠깐 또렷해졌어요. 영희야. 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들어드릴게요. 너랑 헤어진 게 내 인생 최대 후회야. 준호 씨. 그런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위안이 됐어.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응?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준호 씨는 저 때문에 결혼도 안 하시고 제가 더 미안해요. 괜찮아. 후회 안 해. 정말요? 진짜 후회 안 해. 너를 사랑했던 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지금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네. 고마워. 그 말 해줘서 오후에 준호의 호흡이 더욱 얕아졌어요. 영희야.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어요. 네. 편지 꼭 읽어봐. 네, 읽을게요. 그리고 네. 내 인생 이제라도 내가 살아. 네. 남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준호 씨, 약속해. 약속할게요. 영희야. 네. 사랑해. 그것이 준호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녁 7시, 준호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준호 씨, 준호 씨.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제가 모든 걸 처리해야 했죠. 은정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많이 슬프시죠? 응, 괜찮아요. 엄마가 옆에 계셔서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그 말에 위안이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준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서랍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어요. 영희에게 마이너스 50년간 보내지 못한 편지들. 집에 와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편지는 50년 전 것이었어요. 영희야, 내 생일이구나. 케이크도 못 사주고 미안해. 언젠가는 큰 케이크를 사줄 거야. 기다려줘. 두 번째, 세 번째. 50통의 편지 모두 제 생일마다 쓴 것이었어요. 중간즈음의 편지에서 준호가 제 결혼 소식을 알게 된 내용이 나왔어요. 영희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축하해.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뒤의 편지들은 점점 슬퍼졌어요. 영희야, 오늘 너를 봤어.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행복해 보였지만 왠지 슬퍼 보였어. 마지막 편지는 몇 달 전에 쓴 것이었어요. 영희야, 내가 치매에 걸렸대. 점점 기억을 잃어간다고 해.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은 건 너야. 내가 웃던 모습, 내가 내 이름 부르던 목소리. 그것만은 꼭 기억하고 있을게. 그리고 혹시 내가 나를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고마울 것 같아. 50년 기다린 보람이 있겠지. 영희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럼 나도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정해졌어요. 준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려야겠다고.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봉식 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무슨 꽃이에요? 부의금 대신. 들고 왔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준호의 편지들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봉식 씨가 들고 온 꽃다발을 보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45년 결혼 생활에서 봉식 씨가 꽃을 사온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왜? 꽃을?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봉식 씨가 소파에 앉더니 말했어요. 장례 잘 치렀어? 네. 간소하게. 힘들었겠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영희야. 네. 미안해. 뭐가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봉식 씨도 3일 동안 혼자 많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화나실 만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했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은정이가 와서 많은 얘기를 해줬어. 은정이가요? 너에 대한 얘기,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 은정이가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은정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가 평생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아봤다고. 이제라도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해줬다니요.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어. 뭐요? 45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줬나 하고. 봉식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청소해달라. 그런 말밖에 안 했네. 그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운 거였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희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 갑자기 준호에 대해 묻더라고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른데? 저를 김영희로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김영희로? 네.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영희로요. 봉식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 봐줬구나. 괜찮아요.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아니야. 변명이야, 그런 건. 봉식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영희야.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준호가 남긴 편지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 저 혼자 살아볼까 해요. 혼자? 네.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제 이름으로요. 봉식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네. 너무 늦었지만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꼭 이혼까지는. 그냥 떨어져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봉식 씨가 한참 생각했어요. 좋아. 정말요? 그동안 당신한테 미안했어.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가끔 만나자. 밥도 같이 먹고.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좋아요. 그리고 외로우면 언제든 돌아와. 당신도 외로우면 연락하세요. 그래.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준호가 편지에 써둔 바닷가 마을 근처였어요. 짐을 싸면서 45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평안했고 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알고 싶었어요. 김영희가 누구인지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짐을 빼는 날 은정이가 와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 제가 자주 놀러 갈게요. 고마워, 은정아. 엄마, 멋있으세요. 뭐가?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게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이었어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내일부터 뭘 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준호가 마지막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그 바다요. 준호 씨, 이 바다 보세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는 이제 김영희로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요리를 배웠어요. 평생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봉식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안녕하세요. 잘 지내? 네. 그런데 밥 같이 먹을래요? 좋지. 어디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와세요. 봉식 씨가 새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 정말 좋네. 그죠? 바다도 보이고 혼자 있어서 무섭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 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보다 편한 분위기였어요. 영희야. 네. 미안해. 뭐가요? 45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못 봐줘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야. 꼭 해야겠어. 봉식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이제 알겠어. 45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희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고마워요. 뭐가? 마지막에 이해해줘서요. 당연한 거야.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원하는 음악을 틀고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로 꾸미고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봉식 씨도 가끔 놀러 왔어요. 카페 분위기 좋네. 그죠? 제가 직접 꾸몄어요. 커피도 맛있고. 감사합니다, 손님. 서로 농담하며 웃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한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준호와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였어요. 사장님, 혼자 하시네요. 네. 작은 카페라서요. 부러워요. 전 아직도 아내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제 나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셨어요. 저녁에 준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영희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 준호 씨,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황금빛이 반짝였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용기를 줘서.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준호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저는 72살이 됐어요. 카페는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됐어요. 젊은 부부들, 혼자 온 할머니들, 책 읽는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어제는 봉식 씨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래요. 소개할게. 내 아내. 아니, 내 좋은 친구 영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애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말만 들으셨길.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봉식 씨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요.
영희야, 괜찮아? 뭐가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당연히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요. 그날 밤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일흔이든 여든이든 마음만 먹으면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김영희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도 김영희로 살 예정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든지 저는 김영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준호 씨, 저는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김영희로 일어날 거예요. 카페를 열고 손님을 맞고 저만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아요. 늦은 시작이라는 건 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고 계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잖아요. 제가 증명해 드렸어요. 이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요. 그게 진짜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김영희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들려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